전문의와 함께 리뷰하는 슬기로운 의사들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화 리뷰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커피숍에 전공의들과 병원 직원들이 줄을 서고 있네요. 커피는 병원 직원, 특히 전공의들의 필수품입니다. 기분 전환 겸 졸음도 날려버릴 겸 커피를 애용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커피를 저렇게 마셔도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에 빠져버린답니다. 참 마법 같은 일이죠. 그 커피를 익준의 카드로 사 마시고 있는데요. 대형 종합병원의 의대 교수들에겐 병원이나 대학에서 복지 차원으로 의구 카드를 제공합니다. 물론 의구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의료서적을 구매하거나 학회를 참석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오며 가며 음식료를 사 먹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익준의 개인 카드인지 의구 카드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의구 카드라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할 때 재무팀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금액이긴 하네요. 정원은 친구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정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바빴죠. 정원은 뒤늦게 발언 기회를 잡고 겨울과 사귀고 있음을 밝힙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말하죠. 모든 친구들은 이런 정원을 축하합니다. 익준은 그 와중에 정원을 약올리네요. 석형은 지난주 응급실로 들어온 양막 파열 환자의 치료를 이어갑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고 화장실도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김수정 산모였죠. 약 한 달을 버텨 23주까지 끌어왔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네요. 아기의 발이 자궁 경부로 빠져나와 여차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아의 움직임이 줄거나 자궁 경부가 훨씬 더 열릴 경우 제대가 탈출하면서 눌리는 경우에도 말이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동이 줄며 아랫배에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김수정 산모가 말하죠. 미나는 석형을 호출하고 외래 진료 중이던 석형은 응급수술을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소아과에서 아이를 20-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산모의 남편에게 설명합니다. 태아의 생존 가능 주수를 보통 24주로 보는데 김수정 산모의 아기는 23주였죠. 소아과 선생님의 설명에 김수정 산모의 남편은 망연자실, 그리고 바로 남편은 산모의 상태를 묻습니다. 석형은 수술을 마치고 부부에게 과정을 설명했고 우울한 모습으로 미나와 함께 병실을 나옵니다. 송화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인 유경진 씨를 환자로 맡습니다. 후신경구 수막종이라는 종양이 진단된 환자였죠. 뇌는 피부, 두개골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중 지주막 세포에서 자라는 종양을 수막종이라고 하는데요. 즉 후신경구 수막종은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는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경진 씨는 이 병으로 인해 전신 쇠약감, 무기력감 등을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요. 후신경부는 머리로 치면 앞쪽에 존재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성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전두엽 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송화가 말합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감정, 계획,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언어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화하던 성품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신경외과 전공의인 허선빈 선생은 환자의 어머니가 역대급으로 까칠하다고 말합니다. 송화가 직접 찾아가 수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만 이런 송화를 보호자 어머니는 또 다른 전공의로 오인하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송화는 무사히 후신경부 수막종 제거를 마칩니다. 송화를 전공의로 오인했던 보호자는 송화가 미혼임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 하죠. 송화의 성격이라면 이건 무조건 노겠죠? 송화는 이번 수술을 계기로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인터뷰 기회를 마다합니다. 인터뷰에 본인 전공의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다면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멋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하고 순수한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는 송화였습니다. 준하는 알카파 수술을 합니다.
알카파 수술은 알파카가 아니고요. 알카파입니다. 알카파 수술은 뭐의 약자냐면요. Anomalous left coronary artery from the pulmonary artery 의 약자입니다. 극에서도 워낙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서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매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대동맥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상태의 혈관이죠. 더 쉽게 말하면 신상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대동맥입니다. 그런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기형적으로 폐동맥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엔 신상이 아닌 고물 피를 심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먹고 살 수 없는 심장은 결국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준하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카파 수술입니다. 알파카 아니고요. 정원은 자신이 수술했던 승원 어린이의 등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는 통에 실밥엔 손도 대지 못하죠. 결국 승원이를 2번이나 달래고 봉합사 제거를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승원이가 생부로 안정원 선생님을 힘들겠다는 생각에 승원 엄마는 저녁 식사도 가지 않죠. 그리고 승원 엄마가 말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안정원 교수님이 병원을 그만두는 게 더 싫다고 하죠. 정원은 그런 승원 엄마에게 자신은 어디도 가지 않고 승원이가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병원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이렇게 울고불고 봉합사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정원처럼 달래고 달래다가 다음날로 예약을 잡을까요? 아니면 힘으로 제압해서 아이의 봉합사를 제거할까요? 둘 다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저희 영상이 있는데요. 우는 아이를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술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화 진정 마취라는 방법인데요. 봉합이나 봉합사 제거와 같은 간단한 술기들을 할 때 살짝 재운 상태로 만들어서 샤샤샥 술기를 한 후에 깨우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자는 동안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의료진 입장에선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죠. 물론 아무리 짧고 얕은 마취라도 마취제 부작용이나 마취를 깨면서 토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사 제거, 피를 흘리는 환자의 봉합 등 때를 놓쳐선 안 되는 경우엔 이런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처치를 해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봉합사를 늦게 제거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흉터가 더 남을 수 있어서 제때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익주는 간이식을 2번이나 받은 환자에게 크게 역정을 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코믹을 담당하는 이 익준 선생님에게선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식은 큰딸, 2번째 이식은 작은 딸로부터 받았는데 술을 먹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죠. 혹시라도 3번째 이식을 해야 할 때는 뇌사자 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간이 망가지더라도 본인을 찾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익준이었습니다. 석형과 석형의 전 부인 그리고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민하는 아무렇지 않지 않은 척 엘리베이터 문을 열림으로 해놓고 있죠. 익준이가 마지막으로 탑승하고 어색한 장면은 마무리됩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익준은 석형 사무실로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이 잘 해보기로 한 것인지 말이죠. 이 질문은 시즌2 1화에서도 있었던 질문인데요. 석형은 노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우연으로만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작가님, 미나랑 잘 엮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맞죠? 석형은 김수정 산모의 편지를 읽습니다. 석형이 보냈던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죠. 1달 동안 아기의 태동을 느꼈다. 지난 몇 주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다. 다시 천사가 찾아온다면 저를 꼭 맡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석형이 김수정 산모에게 어떤 편지를 적었을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산부인과 교과서 첫 페이지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고 말이죠.